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한 2주 정도 제가 팔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많이 저리고 좀 아파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좀 고통이 심해져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제 진단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 계속 피지오 방문하고 이러면 차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팔이 불편해서 제가 중간중간 좀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안하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해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4일 전에 남겨주신 글이고요. 미조님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미국 주식의 매력에 빠지고 미국 주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국내 주식 조금 수익 나면 바로 실현하려고 하는데 마음만 급해지고 국내 증시가 뜻대로 안 돼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 질문은 아니고 그냥 본인의 투자 현황을 저랑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투자 결정을 할 때 한 가지 커다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그리고 나의 평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B라는 주식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A를 팔아서 B를 매수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만드는 실수가 뭐냐면요. 만약에 A라는 주식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A가 조금 더 올라가서 플러스로 돌아서면 그때 팔아서 B를 사야지. 이런 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 그리고 수익률은요. 이 A라는 주식 그리고 B라는 주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B라는 주식이 A보다 더 좋으면요. 당장 A를 정리해서 B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A 주식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그때 팔겠다. 이러한 결정은 이 A라는 주식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나의 투자 수익률, 나의 평단가의 기준을 맞춰서 투자 결정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현황을 공유해 주신 혜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5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방송에서 제가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의 현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누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펼치더라도요.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가 하락장인지 아니면 상승장인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추세는 어떤지 어떤 섹터가 힘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시장의 폭, 마켓 브레스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추세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봐도 굉장히 모멘텀이 뛰어나다. 따라서 지금은 전형적인 상승 추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S&P 500의 맵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빨간색을 보시면요. 짙은 빨간색이 보이지 않죠. 선명한 빨간색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이러한 종목은 없다. 따라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녹색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빨간색보다 녹색이 더 많고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 녹색이 많이 발견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라클도 3.87% 올라가면서 굉장히 선명한 녹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플러스 3.18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퀄컴 보시면 2.58%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3.29 전반적으로 푸른색 중에서 선명한 푸른색이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데요. 드디어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퍼센티지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까지는 50%대였는데 이제 61.23%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장기적인 투세를 봐도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무려 78.92%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만큼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치가 56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해소됐고요. 이제는 점점 탐욕이 넘쳐나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70으로 넘어가면서 극적인 탐욕으로 바뀌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면서 조만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건강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투자 자금을 시장에 투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빅스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지금 13.75인데요. 1년 차트를 보시면 현재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평균 아래로 공포감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역시도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지표로 활용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릴 린치 옵션 볼라틸리티 에스티메이트, 줄여서 우리가 무브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며칠 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무브 인덱스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표시해 줍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는 빅스가 있는 거고요. 채권 시장에는 무브 인덱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인덱스가 빅스처럼 떨어지게 되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무브 인덱스도 106.55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잖아요. 1년 차트를 보시면 중간 평균 수치보다 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빅스 지수도 그렇고 무브 인덱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는요, 공포감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미국 증시의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죠. 자, 하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언제든지 블랙 스완이 발견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갑자기 극적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계기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따라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나쁘게 발표됐다. 그렇게 되면요. 시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3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48, 나스닥은 0.7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미중 관심 종목 중에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버진 갤럭틱이 22.1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플러그 파워가 플러스 19.03,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15.54, 스템 플러스 13.2, 루시드 플러스 11.03, 블룸 에너지 플러스 8.05, 차지포인트 플러스 7.56, 레딧 플러스 7.13, 니오 플러스 7.02, 조비에베이션 플러스 6.73, 로비누드 플러스 6.69,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 플러스 6.57,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5.71%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좋았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많이 좋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1년 수익률 그리고 6개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종목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자, 이렇게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이 일제히 반등을 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밈 주식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주가 차트는 게임스톱, 그 유명한 밈 주식의 대표 주자의 주가 차트인데요. 어제 주가가 60% 급등을 했고요. 불과 일주일 만에 주가가 200%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밈 주식이 다시 돌아왔다. 당분간은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다란 주식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제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시장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하운드 AI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APP, 앱러빈이 마이너스 3.39, ARKB, 아크인베스트 21 쉐어즈 비트코인 ETF가 마이너스 2.56%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리오토가 마이너스 2.2, GRRR,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19, SQQQ 마이너스 1.99, 인피니언 마이너스 1.84, 에어비앤비 마이너스 1.63, 더 트레이드 데스크 마이너스 1.54,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45, 펄솔라 마이너스 1.36, 데이터독이 1.2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13종목 중에 10종목이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장 위쪽에 SMCI가 5.06%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벌팁 홀딩스 플러스 4.15, TSMC 플러스 3.78, 테슬라 플러스 3.29, 팔란티어 플러스 2.3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1.47, 엔비디아 플러스 1.0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88, 비트코인이 0.5% 상승하면서 62,1,300개가 있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0.27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우버가 1.06%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펄솔라가 마이너스 1.36, 인피니온이 1.8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직접 확인해 보신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약간은 의외의 결과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부르는 PPI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요. 4월의 PPI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근심이 늘어나는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발표된 PPI 결과를 직접 보시도록 하죠. 자,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0.5%나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0.3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작년 대비 플러스 2.2%, 그리고 전망치 역시도 2.2%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를 보면요, 지난달 대비 0.5%나 올라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0.2%에 불과했고요. 작년 대비 2.4% 올라갔는데 이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인 2.3보다 높았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발표된 PPI 지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보고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간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제 4월 달의 보고지수 말고요. 3월 달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수정치가 원래 발표된 수치에서 0.1%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공개석상에 등장한 제롬 파월 의장의 언급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이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더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대출 비용을 계속 높여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죠. 따라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지난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재방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월 의장은 화요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주최 행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금융 여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갖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도 저번 미팅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아마도 그 입장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미뤄지고 있지만 더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파월 의장은 또한 연준의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따라서 두 가지의 커다란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제거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발표된 PPI도 좋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리스크를 제거해 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뿐이다.
그 얘기는요, 결국은 금리 인하한다. 이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한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어제 PPI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을 믿으면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국 중앙은행 총재들은요, 1분기 인플레이션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긴 했습니다. 이달 초 정책 위반자들은 기준 정책 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동결한 이후에 파월 의장은요, 적절한 기간 동안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는 또한 미국의 1분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순탄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은요, 이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제한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금 더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요, 결국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금리 인하는 일어날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해 줬고요. 또 한 가지, 금리 인상을 없을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주식 투자해라.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어제 PPI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데는요, 또 한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에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위해서 굉장히 표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선이 있는 해에는 여름에 주가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상승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주요 산업의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주요 광물 등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요, 철강, 알루미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에 이어서 항만 크레인 그리고 의료 제품에 대한 관세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연간 수입액 약 180억 달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이 이렇게 밝혔고요. 이러한 조치는요,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부과했던 대중국 관세에 대한 바이든의 가장 포괄적인 업데이트고요.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매파적인 접근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바이든은요,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추가 관세를 하게 되면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값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수입 제품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한 현물 보복을 선택할 수 있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위험성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이러한 변경 사항은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차를 두고 시행될 예정에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60%의 고정 관세보다 더 많은 대상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품목은요, 바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관세가 지금 현재 25%인데요. 4배로 인상이 돼서 1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수입품은 관세가 2배로 인상되거나 처음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 산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2025년까지 25%에서 50%로 2배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에는 광물, 원자재인데요. 주요 광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바로 25%의 관세가 새롭게 부과가 되고요. 천연 흑연이라든지 연구 자석에는 2026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해상 크레인에도 올해부터 바로 25%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천연 광물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도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중국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따라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관세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요. 최종 관세율은 현재 27.5%에서 102.5%로 4배나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0% 또는 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특정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올해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에 있고요. 또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는요. 올해 7.5%에서 25%로 바로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용이 아닌 다른 리튬이온 배터리는 2026년부터 25%로 인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양전지 관세는 올해부터 25%에서 50%로 갑자기 2배로 인상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부의 추정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했던 관세 제도는 이미 22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많이 해놨다. 우리는 약간 추가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약에 중국의 보복 관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금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증시에는 유리한 긍정적인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제 발표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도요. 어떻게 보면 천연 자원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기차 그리고 청정 에너지 쪽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정책이 어제 발표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요일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 방송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 수요일날 녹화를 진행하는 이 짧은 시간에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명사 오픈 AI 그리고 구글에서 엄청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챗봇을 출시했는데요. 자, 일단 오픈 AI가 어떠한 챗봇을 출시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제조업체인 오픈AI는 월요일에 사실적인 음성 대화가 가능하고 텍스트와 시각을 넘나들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인 GPT-4O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는 신흥 기술을 지배하기 위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최신 조치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오디오 기능을 통해서요. 이제 사용자는 챗GPT의 말을 걸고 지연 없이 실시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동안 챗GPT를 중단할 수도 있고요. 이는 지금까지 AI 음성 챗봇에는 없었던 사실적인 대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오픈 AI 연구원들이 라이브 스트림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공지능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게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비슷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한번 시연 영상을 확인을 해 보시죠. Hey, ChatGPT, how are you doing? I'm doing fantastic.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Pretty good. What's up? So my friend Barrett here, he's been having trouble sleeping lately, and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Oh,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I got you covered. So now 정말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정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픈 AI는요, 향후 몇 주에 걸쳐서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시연에서 보신 이런 챗봇을 몇 주 후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새로운 GPT-4.0 모델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이 시연에 등장했던 챗봇을요,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픈AI의 연구원들은요, 챗GPT의 새로운 음성 비서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한 시연에서는 챗GPT의 음성 어시스턴트가 다양한 목소리, 감정, 톤으로 베드타임 스토리를 읽어줬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챗GPT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격앙된 굉장히 드라마틱한 목소리로 바꿔주고요. 또 한 번은 뭐냐면 좀 로봇처럼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역시도 깔끔하게 해냅니다. 한번 보시죠.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Understood.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initiating dramatic robotic voice.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시킨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좀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한번 목소리를 바꿔봐라. 또 한 번은요, 너 로봇인데 목소리가 로봇 같지 않으니까 좀 로봇 같은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이렇게 조크를 이해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데모에서는요, 챗GPT 음성 어시스턴트가 비전 기능을 활용해서 종이에 적힌 수학 방정식을 풀어나갔습니다. 따라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죠. 이게 방정식을 갖다 놓고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랬더니 그걸 무난하게 풀어냈다. 따라서 이제는요, 정말로 그냥 뭐 채팅을 통해서만 했던 챗봇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정말로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이러한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죠. Also, a new feature that is sort of a subset of vision, which is being able to take your camera and just point it at something and asking it questions about that in real time. Sort of like this beta test of giving the AI eyes. What do you see? I see. I love ChatGPT. That's so sweet of you. 그래서 종이에다가 챗GPT를 사랑한다고 써놓고 직접 보여주니까 그냥 이걸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읽고 나서 너무 고맙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렇게까지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인공지능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굉장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요, 장기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방송 하루 쉬는 동안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감히 우리가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 이후의 세상을 짐작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GPT-4.0 모델의 실시간 언어 번역 기능도 시연을 했습니다. 영어를 이탈리아어로, 또 이탈리아어를 영어로 그냥 바꿔가면서 정말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정말 외국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GPT-4.0 유료 사용자는 무료 사용자보다 더 큰 용량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GPT-4.0가 무료로 출시되는데요, 유료 버전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픈 AI는요, 알파벳이 연례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AI 관련 기능을 선보일 예정인 하루 전에 이러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스마트했는데요. 왜냐하면 구글이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I.O.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컨퍼런스가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퍼런스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 하루 전인 월요일 날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발표한 거죠. 따라서 역사적인 순간을 구글에 앞서서 하루 먼저 발표했다. 왜냐면요, 화요일 날 발표된 구글의 기능 역시도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비슷한 거를 발표하는데 하루 먼저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픈 AI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주식 투자를 떠나서요, 너무나 신기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글로 넘어갑니다. 구글 역시도 어제 I.O.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인공지능의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챗GPT 때문에 약간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번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화요일 연례 I.O.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새로운 검색 및 채팅 기능부터 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AI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오픈 AI와 같은 경쟁업체와 맞서기 위해 AI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글에 공개한 많은 기능이나 도구는요, 테스트 단계에 있거나 개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 거대 기술 기업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I.O. 컨퍼런스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점을 정리하면서 느껴졌던 점은요, 어제 그 컨퍼런스는 사실 개발자 컨퍼런스잖아요. 따라서 오디언스는 개발자가 돼야 되는데요, 어제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요, 우리 같은 소비자, 투자자 아니면 주주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요, 구글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가 구글이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뒤처지는 모습이 보인다, 챗GPT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우려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인공지능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컨퍼런스의 느낌이었습니다.
화요일 구글의 발표는요, AI 경쟁 업체들이 개최한 유사한 이벤트에 이은 것이다. 왜냐면요, 이달 초에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엔트로픽은요, 최초의 기업용 제품 그리고 무료 아이폰 앱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월요일에는요,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인 GPT-4o 그리고 데스크톱 버전의 챗GPT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이라이트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미나이 AI의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구글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인 제미나이 1.5 프로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자, 이 제미나이 1.5 프로는요, 사용자가 업로드한 1500페이지 분량의 텍스트를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굉장히 두꺼운 책도 단번에 요약이 가능하다. 보통 책 한 권에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책 두 권의 분량도 간단하게 제미나이가 정리를 해준다. 요점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대화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고 이미지와 동영상에 캡션을 달고 대용량 문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등 소규모 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비용 효율성이 더 높은 새로운 제미나이 1.5 플래시 AI 모델도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는요, 제미나이 1.5 프로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용량이 한 단계 작은 모델이 소개가 된 거죠. 1.5 플래시 AI 모델인데요. 자, 이 모델은 비용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보시면요, 대화 내용도 요약해주고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에 캡션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요, 미디움 방송에도 조만간 영어 캡션 그리고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렇게 캡션을 달아서 다른 외국에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용량 문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작업이 굉장히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새로운 제미나이 1.5 플래시 AI 모델도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달 피차이 구글 CEO는요, 제미나이의 번역 기능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35개나 되는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앞에서 살펴봤던 오픈 AI도 그렇고요. 이번에 제미나이의 번역 기능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언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사실 구글 번역기를 보면서 저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너무나 번역이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에 이제는 번역이 깔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35개나 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핸드폰 그리고 우리의 안경에 들어오는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1.5 프로는 또한 지메일 내에 첨부된 PDF라든지 동영상까지 분석을 하면서요, 요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피차이가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한 소식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휴가 중에 많은 이메일을 읽지 못해서 이메일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2주 정도 휴가 갔다 오면요, 이메일 개수가 수백 개가 쌓여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제미나이가 첨부 파일 내용까지 모두 함께 요약을 해줄 수 있다. 예전에 그 호텔 총집에 했을 때는 휴가 갔다 와서 이메일을 읽는 데만 한 2, 3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새로운 제미나이 업데이트는 지메일 검색에도 유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지붕 수리를 위해서 여러 시공업체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약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제미나이는 여러 업체가 보낸 이메일에서 제공되는 예상 착공 날짜 그리고 세 개의 견적을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집을 수리하려고 여러 군데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메일이 여기저기서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메일을 다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제미나이가 도착한 이메일을 다 혼자 분석해서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 A 업체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가격은 얼마고, B 업체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가격은 얼마고, 이렇게 견적을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은 또한 제미나이가 결국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할 것이며 제미나이가 애플의 아이폰에 탑재된 시리의 더욱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제 구글의 모습을 보면서 시리는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이라이트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글이 비오 그리고 이머전 3를 어제 공개했는데요. 비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머전 3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다 사실적인 이미지 아니면 비디오를 구성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소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분인데요. 드디어 구글의 검색 엔진에 제너러티브 AI가 도입됐다라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글이라는 종목에 투자하면서 가장 떨리는 부분, 커다란 리스크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구글의 전체 매출에서 이 검색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95% 가까이 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검색 엔진이 이 챗GPT 같은 챗봇한테 시장을 뺏기게 되면요. 구글의 주식의 매력은 너무나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검색 엔진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검색 엔진에 제너러티브 AI가 도입되면서 당분간은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구글 검색 책임자인 리즈 리드에 따르면요. 구글은 월요일 미국에서 구글 검색의 AI 오버뷰를 바로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AI 오버뷰는요. 가장 복잡한 검색 질문에도 답변을 빠르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죽 부츠를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검색하게 되면요. 결과 페이지 상단에 웹에서 수집한 정보에서 다단계 청소 프로세스가 포함된 AI 오버뷰가 표시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만약에 같은 질문을 구글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요. 다양한 페이지가 쭉쭉 나열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준다. 따라서 챗봇처럼 요약해 주는 기능이 위에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은 또한 검색 내에서 바로 인공지능 비서와 같은 기획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장 준비하기 쉬운 단체를 위한 3일 식단을 만들어줘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요. 웹에서 다양한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어제 발표된 검색 엔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합쳤다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 엔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과 채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인공지능과 채팅을 하면 되는데 굳이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제는요. 이 두 가지를 합친 상품을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위쪽에는요. 기존의 챗GPT처럼 요약본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더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또한 멀티 모달리티를 제공하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글 인공지능이 드디어 검색 엔진이 드디어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로 해도 알아듣고요. 타이핑을 해도 되고 이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딩해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성형 AI 도구에 더 많은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통합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제품의 문제를 촬영해서요. 업로드하고 또 검색 엔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동영상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만약에 뭐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요. 그래서 찍어서 검색 엔진에 올리면 여기에 관련된 대답을 해주는 기능이 드디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구글은 고장낸 레코드 플레이어를 촬영해서 왜 작동하지 않는지 묻는 사람을 보여줬다. 그렇게 되면요. 아, 지금 이 레코드 플레이어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테스트 중인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은요. 사용자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통합되는 AI 팀메이트라고 합니다. AI 팀메이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워드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죠. 따라서 구글의 소프트웨어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AI 팀메이트라는 코파일럿과 비슷한 인공지능이 붙게 된다. 따라서 AI 팀메이트를 이용해서 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를 요약도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소개된 프로젝트 아스트라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직접 확인했던 오픈 AI의 GPT-4o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구글의 딥마인드 AI 부서에서 개발 중인 AI 비서를 향한 구글의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프로토타입에 불과하지만 토니 스타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AI 비서인 자비스의 자체 버전을 개발하는 구글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니 스타크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아이언맨이잖아요. 아이언맨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AI 비서가 등장하는데 그 AI 비서가 자비스죠. 그리고 자비스는 정말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만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잖아요. 자, 이런 인공지능이 아스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I.O.에서 선보인 데모 영상에서 이 어시스턴트 챗봇은요, 인터페이스가 아닌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해서 사용자가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하고요, 코드를 검토하고 스피커의 특정 부분을 비디오로 보여줄 때 해당 스피커의 명칭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구글은요, 진정으로 유용한 챗봇은 사용자가 지연이나 기다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데모 비디오를 보시면 대화가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직접 봤던 오픈 AI의 GPT-4G로도 마찬가지였죠. 질문하면 바로바로 사람처럼 대답을 하잖아요.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데모는요, 월요일에 열렸던 오픈 AI 쇼케이스에서 챗GPT, GPT-4G로와 유사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선보인 데 이은 것이다. 단 하루의 격차를 가지고 첫 번째는 오픈 AI, 두 번째는 구글이 비슷한 기능의 인공지능을 선보였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프로젝트 아스트라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오픈 AI의 GPT-4G로가 조금 더 생생하다, 사람 같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직까지 아스트라는 약간 인공지능의 느낌이 너무나 강력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피차이에 따르면요, 프로젝트 아스트라가 올해 말에 제미나이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몇 개월만 기다리면요, 제미나이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아스트라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실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요, 데모인데 프로젝트 아스트라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AI 비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대한 비전을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싱글 테이크고 편집이 없이 그냥 한 번에 찍었다, 그리고 리얼타임이다,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Okay, let's do some tests. Tell me when you see something that makes sound. I see a speaker, which makes sound.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사운드를 만드는, 따라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스피커가 보이네요,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What is that part of the speaker called? That is the tweeter. It produces high-frequency sounds. 자,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게 트위터고 이 트위터가 하는 기능이 뭔지까지 아울러서 부가 설명을 해줬죠. Give me a creative alliteration about these. Creative crayons color cheerfully. They certainly craft colorful creations. 다음에는 이제 크레용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갖고 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컬러풀하게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What does that part of the code do? 자,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컴퓨터에 코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코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딩 갖고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This code defines encryption and decryption functions. It seems to use AES-CBC encryption to encode and decode data based on a key and an initialization vector, IV. 그냥 화면에 보이는 즉시 그냥 실시간으로 어떤 코딩이고 이 코딩이 뭘 What 하는 neighborhood 역할인지. do you think I'm in? 자,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게 더 나오는데요. 창을 보여주면서 창밖에 지금 풍경이 보이잖아요. 이 풍경을 보면서 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This appears to be the King's Cross area of London. It is known for its railway station and transportation connections.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창밖의 풍경만 보고도 너 지금 킹스크로스 스테이션 옆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가 설명도 아울러서 해주고요.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자, 그리고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요. 쭉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내가 안경 어디에 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경을 하이라이트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집중적으로 보여주지도 않았던 안경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자, 빨간색 사과 옆에 안경이 있다. 거기 가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는요, 안경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아스트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이 안경을 통해서 아스트라랑 대화를 하면서 아스트라도 내가 보는 걸 동시에 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What can I add here to make this system faster? 자, 여기에서는요, 시스템이 더 빨리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대답을 합니다. Adding a cache between the server and database could improve speed. 자, 여기에서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생각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약간 상상력을 이용해야 되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What does this remind you of? Schrodinger's cat. All right, give me a band name for this duo. 자, 이 둘을 보고 어떤 애칭을 붙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기에도 재치 있게 대답을 하죠. Golden stripes. Nice. 자, 지금까지 구글의 아스트라 시연 모습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스트라도 대단하죠. 굉장한 혁신적인 모습인데요. 문제는 하루 전에 발표했던 GPT-4.0가 너무나 센세이셔널해서 조금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GPT-4.0가 조금 더 사람처럼 감정도 목소리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응답 속도도 훨씬 더 빠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쉽게 향상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자, 어쨌든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는요. 어떻게 보면 구글의 검색 엔진 그리고 챗봇이 합쳐진 형태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 따라서 가장 커다란 리스크 하나가 제거되는 순간이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가 끝난 시간이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편집 작업하고 업로딩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늦게 받아보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